소사벌초 4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단원 혼합물의 분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혼합물의 분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116쪽과 실험관찰 60쪽을 준비해 주세요.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혼합물의 분리를 배워보았습니다. 먼저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예시를 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혼합물을 분리하면 어떠한 경우들이 있는지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학교에서 실험으로 알아보았죠. 먼저 콩, 팥, 좁쌀의 혼합물을 한번 분리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채를 사용해서 분리를 했었죠. 따라서 알갱이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물을 채를 사용하면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분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플라스틱 구슬과 철구슬의 혼합물을 분리해 보았죠. 이것은 어떤 성질을 이용했나요? 그렇죠. 바로 철이 자석에 붙는 성질을 이용하여서 자석을 통해 편리하게 철구슬을 분리해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것을 해보았나요? 맞습니다. 소금과 모래 혼합물을 분리하는 영상을 감상해 보았죠. 이것은 소금이 물에 녹는 성질을 이용해서 소금을 그리고 모래를 섞은 혼합물을 물에 녹인 다음 체에 걸렀을 때 모래는 이 거름종이 위에 남고 소금을 섞은 물은 밑으로 빠져나가는, 이걸 통해 이 물을 다시 끓이면서 소금만 남게 되는, 이렇게 소금과 모래를 분리하는 방법을 배웠죠. 이 소금과 모래 혼합물은 이렇게 모래를 걸러내는 거름장치와 소금을 섞은 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어내는 증발장치로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에서 잘 배웠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실험관찰 60쪽에 있는 단원 마무리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모두 실험관찰 60쪽을 펴주세요. 총 5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을 지금 멈추고 5번까지 푼 다음 다시 영상을 재생해주세요. 영상을 잠시 멈춰주세요. 모두 풀어보았으면 1번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 넣어 봅시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김밥, 팥빙수처럼 2가지 이상의 물질이 성질이 변하지 않은 채 서로 섞여 있는 것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번 단원의 제목에도 있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맞습니다. 이것을 혼합물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2번, 알갱이의 크기가 다른 혼합물은 이것을 사용하여 분리한다. 콩팥, 좁쌀을 분리할 때 2개의 이것을 사용해 보았죠? 무엇이었나요? 맞습니다. 바로 채이죠? 채를 사용하여 분리한다. 정답 확인해 줄게요. 2번 문제. 다음은 쌀, 플라스틱 구슬, 철구슬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로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한 성질은 어느 것입니까? 단, 플라스틱 구슬과 철구슬의 크기는 서로 같고 쌀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혼합물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플라스틱 구슬과 그리고 철구슬이 있고 이 2개의 크기는 같네요. 그리고 작은 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3개가 섞여 있는 혼합물을 한번 분리해 볼 건데, 첫 번째, 사용도구 가를 썼을 때 이 혼합물은 철구슬과 쌀, 플라스틱 구슬로 분리가 되었네요. 여러분들 무엇을 사용해야 이렇게 철과 나머지로 나뉠 수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자석을 사용했겠네요.
그러면 이때 이용한 성질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5번 자석에 붙는 성질을 이용했겠네요. 5번. 그 다음도 함께 볼까요? 이후에는 쌀과 이 플라스틱 구슬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이 쌀과 플라스틱 구슬. 역시 채를 사용하면 큰 구슬은 위에 걸러지고 나머지 쌀은 밑으로 빠지게 되겠죠? 이렇게 채를 사용해서 두 번째까지 분리를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정답은 아까 봤던 자석에 붙는 성질 5번이었습니다. 정답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3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눈의 크기가 큰 그물을 사용하여 작은 고기는 잡지 않고 큰 물고기만 잡는 그림입니다. 모래와 자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분리하고자 할 때 그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어부들이 큰 고기만 잡고 작은 고기는 놓아주는, 잡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작은 물고기는 이 구멍보다 작아서 빠져나갈 수 있고 큰 물고기가만 잡는 역할인 이 그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가 썼던 혼합물을 분리할 때 썼던 도구 중에 이렇게 구멍의 크기에 따라 큰 것은 걸러지는 역할을 하는 도구가 무엇이 있었나요? 우리 이번 문제에서 봤다시피 바로 이렇게 생긴 채가 이 역할을 하겠죠? 여기서는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라고 했지만 우리는 콩팥 좁쌀처럼 큰 콩은 위에 걸러지고 밑에 좁쌀 같은 건 빠져나오게 되는 이러한 역할인 채가 아주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3번 정답 채였습니다. 4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철이는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을 분리하려고 오른쪽과 같이 실험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영철이가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하려는 물질의 성질은 어느 것입니까? 재료를 한번 볼까요? 물, 비커, 깔때기, 거름종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거름종이가 이용됐던 실험 어떤 것이 있었는지 기억하나요? 그렇죠. 우리 거름 종이에 모래가 걸려졌던 실험 기억하나요? 이렇게 모래가 걸러지고 밑으로는 소금물이 나왔던 실험. 맞습니다. 바로 모래와 소금이 섞인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이었죠. 일단 모래와 소금을 섞은 혼합물을 물에 녹였죠. 이때 그러면 어떤 건 녹게 될까요? 맞습니다. 소금은 녹게 되지만 모래는 그대로 이렇게 있었겠죠. 이 모래와 소금을 넣은 물을 거름종이에 걸으면 물에 녹은 소금은 다 빠지게 되고 녹지 않았던 모래만 이렇게 걸러지게 됐죠. 그러면 이때 이용한 성질은 어떤 성질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4번. 소금은 물에 녹고 모래는 녹지 않는 성질을 이용했겠죠. 그러면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름장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4번 정답 4번이었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황사 마스크입니다. 황사 마스크가 각종 먼지를 막아주는 원리를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문제는 혹시 잘 못 쓴 사람들,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지금 영상을 멈추고 인터넷에 황사 마스크의 원리라고 검색해도 좋습니다. 혹시 풀지 못한 사람은 지금 영상을 멈추고 검색을 한 다음 적어주어도 됩니다. 모두 다시 확인해 보았나요? 선생님도 함께 황사 마스크의 원리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황사 마스크의 원리라고 검색을 했더니 나오는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진이 나오게 되었어요. 지금 보면 밖에 있는 모래먼지가 이러한 천에 그리고 체 같은 것에 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맞습니다. 황사 마스크의 원리는 바로 공기에 섞여 있는 먼지가 있었겠죠. 황사 마스크는 혼합물이겠죠. 공기와 그리고 황사의 혼합물입니다. 공기에 섞여 있는 황사가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못 쓴 사람은 함께 적어보도록 할게요. 즉, 체의 역할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 마스크를 확대해 보면 어떤 모양이냐면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은 황사 가루보다 구멍이 작아서 이렇게 큰 황사 먼지가 뚫고 들어올 수 없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마스크의 구멍보다 큰 알갱이는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공기는 이것보다 작으니까 공기는 크기가 작으므로 공기만 마스크를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황사 가루보다 당연히 공기는 작기 때문에 이 구멍을 통과해서 우리는 공기는 이렇게 마실 수 있고 황사 가루는 마시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5번 비슷한 내용으로 썼으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번 5단원을 한번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혼합물의 분리를 한번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고 모르는 내용은 앞에 교과서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